의사 선생님, 제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병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탯줄이 목에 감겼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도 안 보시고 그냥 돌아서셨어요. 남편은 울기만 했죠. 미안해, 미안해. 그 말만 반복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의 들판에는 매일 감동과 공감을 담은 새로운 사연이 공개됩니다. 사연의 들판 구독하시고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포기한 거구나. 아니, 애초에 지켜줄 생각이 없었던 거구나.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제가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시댁에 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어요. 1977년 봄이었어요. 22살에 결혼했죠. 남편은 한복점 집안 막내 아들이었고 저는 가난한 농촌 출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만난 날부터 냉랭하셨어요. 소장농 딸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죠. 영희야, 우리 힘내자.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믿었어요. 시댁에서 독립해서 아동복 사업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디자인은 못했지만 장사는 잘했거든요.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바느질을 했죠. 아동복은 꽤 잘 됐어요. 엄마들이 좋아하셨거든요. 튼튼하고 예쁘다고 하시면서 단골이 되어주셨어요. 1978년 3월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지훈이. 첫 아이라 그런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죠. 남편도 좋아했어요. 우리 아들 아빠가 크게 키울게. 그해 가을에 명동에 매장을 열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제 간판이 달렸죠. 영희 아동복. 손님들이 점점 늘었어요. 백화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납품 좀 해주. 저희는 공장까지 얻었어요. 직원도 5명이나 뒀죠.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남편이 옆에 있고 지훈이가 웃으면서 엄마하고 부르고 가게는 잘 되고. 영희야, 우리 이제 잘 사는 거 맞지? 남편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게요. 꿈만 같아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979년 겨울이었어요. 12월 어느 추운 밤이었죠. 새벽 2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사장님, 공장에 불 났어요. 직원 목소리였어요. 남편이랑 급히 달려갔죠. 지훈이는 이웃집에 맡기고요. 공장은 이미 다 타고 있었어요. 소방차가 와 있었지만 소용없었죠. 건물 전체가 불에 휩싸여 있었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재만 남았어요. 재봉틀도 원단도 완성된 옷들도 다 타버렸죠.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놨었어요. 남편이 미루고 미뤘거든요.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3천만 원. 1979년 당시에 3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죠.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줬어요. 명동 매장도 닫아야 했고요. 영희야, 미안해. 내가 보험을 제대로 챙겼어야 했는데. 남편이 울었어요. 그런 남편을 처음 봤죠. 저도 무너졌어요.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거든요. 돈 갚아요. 우리가 살던 집도 빼앗겼어요. 결국 갈 곳이 없었죠. 시댁으로 가자. 남편이 말했어요. 큰형님 집에 얹혀 살자. 어머니한테 용서를 빌고. 저는 싫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지훈이를 봤어요. 2살배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1980년 1월 저희는 시댁으로 갔어요. 큰아주버님이 부모님을 모시며 한복점을 운영하고 계셨죠.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저희를 맞았어요. 왔구나.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들어와. 방은 뒤쪽에 작은 방 써. 시어머니가 돌아서셨어요. 저희가 쓰게 된 방은 창고 같았어요. 좁고 습하고 추웠죠.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안 들었어요. 지훈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여기서 자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여기서 잠깐만 지내는 거야. 금방 나갈 거야. 저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거짓말인 줄은 그때는 몰랐죠. 이곳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은요. 시댁 생활은 처음부터 힘들었어요. 식사 때마다 제 밥그릇만 작았죠. 다른 사람들은 큰 공기에 밥이 수북한데 제 것만 반 공기도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담아주시거든요. 며느리가 뭘 그렇게 많이 먹어. 그렇게 중얼거리시면서요. 지훈이가 울면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애가 왜 이리 시끄러운 거야? 우리 집안 애들은 다 순했는데 누굴 닮은 거야? 2살짜리 아이인데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뒤로 지훈이는 거의 울지 않았어요. 엄마 눈치를 보면서 꾹 참았죠. 그게 더 마음 아팠어요. 저희가 쓰는 방은 정말 춥고 습했어요. 2월에 지훈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도 나고 기침도 심하게 했죠. 어머님, 지훈이 병원 좀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감기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약국 가서 약이나 사와.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돌아서셨어요. 남편한테 말했죠. 당신이라도 병원 좀 데려가요. 어머니가 약국 가래잖아. 괜히 큰일로 만들지 말자. 남편도 똑같았어요. 결국 제가 지훈이를 업고 약국에 갔어요. 그리고 병원도 몰래 갔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폐렴 직전이었어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3월부터 한복점 일을 도와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밥만 먹고 있을 거야? 일 좀 해. 저는 아동복은 만들 수 있었지만 한복은 처음이었어요. 이것도 못하냐? 어머님이 제 손을 치셨어요. 아동복이랑 한복이 같은 줄 알아? 솜씨가 형편없네. 전에는 손님들이 제 솜씨를 칭찬했었는데 이제는 손이 떨려서 바느질도 제대로 안 됐어요. 밤늦게까지 혼자 일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는데 저만 한복 바느질을 했죠. 빨리 끝내야지. 어머님이 또 뭐라 하실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밤을 샜어요. 남편은요? 낮에는 큰형님 밑에서 한복점 일을 배우고 밤에는 골아떨어졌어요. 제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여보,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제가 말했어요. 조금만 참자. 빚만 갚으면 우리 다시 나갈 수 있어. 남편은 그 말만 했어요. 하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자만 갚기도 빠듯했거든요. 4월 어느 날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밥을 먹다가 속이 울렁거렸죠.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어요. 설마.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 병원에 갔어요. 남편 몰래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임신하셨네요. 8주 정도 됐어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도 되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둘째 생겼어.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저를 안아줬어요. 진짜? 영희야, 그럼 이번엔 딸일까? 오랜만에 웃는 남편 얼굴을 봤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지.
남편이 말했어요. 잠깐만요, 좀 더 있다가. 저는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바로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영희가 둘째 가졌대요. 시어머니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그래. 딱 그 한마디였어요. 기뻐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5월이 됐어요. 입덧이 심했지만 한복점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임신했다고 일 안 할 거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친정에 오셨어요. 시누이 최순자. 남편의 친누나였죠. 어머니,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들어오셨어요. 어머님 얼굴이 환해졌어요. 순자야.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딸을 껴안으시면서 기뻐하셨죠.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표정을 지어보신 적이 없는데. 남편이랑 안 좋아서요. 친정에 좀 있어도 돼요?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배가 불러 있었어요. 그래, 그래. 여기서 푹 쉬어. 어머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똑같이 임신한 며느리와 딸인데 대우가 완전히 달랐어요. 순자야, 이거 먹어. 몸조리 잘 해야지. 어머님이 형님한테 좋은 음식을 계속 챙겨주셨어요. 저한테는 임산부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애만 커진다면서 밥을 줄이셨는데요. 며칠 후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아기는 9월에 낳을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때 저를 돌아보셨어요. 너도 9월이라고 했지? 네, 어머님. 9월 중순쯤이요. 그럼 같은 시기네. 어머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마당에서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한 집에서 두 아이가 같은 날 태어나면 한 명이 죽는다더라.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한 집에 복이 둘로 나뉘면 안 된다고. 어머님은 아무 말씀 없이 듣고 계셨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그런 미신을. 하지만 어머님 표정을 봤어요.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무슨 이야기? 한 집에서 같은 날 아이가 태어나면 한 명이 죽는다는. 그게 무슨 미신 같은 소리야.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믿어? 남편은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요. 6월이 됐어요. 배가 점점 불러왔고 형님 배도 커졌어요. 어머님은 형님한테만 신경 쓰셨죠. 순자야, 산부인과 가서 검진 받았어? 매일 물어보셨어요. 저한테는요? 너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병원도 혼자 갔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바빴거든요. 7월 어느 날 형님이 병원에서 돌아오셨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9월 15일쯤 될 것 같대요. 그래? 우리 순자. 어머님이 웃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너는? 저도 9월 중순이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어머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같은 날이 될 수도 있겠네.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부터 어머님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계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8월 초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자는 큰 병원에서 낳아야겠다. 예약 좀 해줘야지. 어머니, 저는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는 집에서 낳으면 되지. 산파 부르면 돼. 하지만 어머님, 저도 병원에서.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돈도 없으면서 무슨 병원이야. 어머님은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저희는 빚쟁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혹시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저도 병원에서 낳고 싶어요. 그게 안전하잖아요. 어머니 말씀 들어야지.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처지야? 남편은 또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당신 아이인데 왜 이래요? 영희야,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들으시면 어떡해. 남편은 어머니 눈치만 봤어요. 8월 중순 형님 병원 예약이 됐어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이었죠. 산부인과로 유명한 곳이래요. 순자야, 엄마가 같이 갈게. 걱정 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작은 방에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제 아이는요? 속으로만 물었어요. 8월 말 어머님이 산파 할머니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이 집 며느리가 9월에 애를 낳는데 그때 좀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오겠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어떻게 나았어요? 병원에서 나았어요. 그럼 이번에도 병원이 안전한데. 집에서 낳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산파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딱 잘라 말씀하셨죠. 괜찮아요. 여기서 낳으면 돼요. 산파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울었어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지훈아. 엄마 안 울어. 거짓말이었어요. 눈물이 계속 났거든요. 엄마, 아기 언제 나와? 9월에. 그럼 지훈이 동생 생겨. 나 동생 좋아. 엄마 힘들지 않게 내가 도와줄게. 3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훈이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8월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배가 더 불러왔고 몸도 무거워졌어요. 어머님은 형님 병원 가는 날짜만 확인하셨어요. 9월 15일 입원해서 16일쯤 나을 것 같대. 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형님이 대답했어요. 그럼 너는? 어머님이 저를 보셨어요.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어머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래. 그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 속에 뭔가 결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 걸까요? 그날 밤 또 그 동네 할머니가 오셨어요. 마루에서 어머님과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집에 두 애가 같은 날 나오면 큰일이지. 그러게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한 애는 그렇게 되는 거지. 어머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저는 문 뒤에서 온몸이 떨렸어요. 한 애는 그렇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설마.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감이 계속 커졌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제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는 꿈. 어머님이 저를 차갑게 쳐다보는 꿈. 엄마 악몽 꿨어? 아침에 지훈이가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자면서 울었어. 저도 모르게 울었나 봐요. 8월 마지막 날이었어요. 형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저 이제 곧 병원 가면 되죠? 그래. 9월 14일에 입원해. 엄마가 같이 갈게. 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보셨어요. 너는 진통 오면 말해. 산파 할머니 부를게. 네, 어머님.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9월이 코앞이었어요. 9월 14일 아침이었어요. 형님이 배를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배가 좀 아파요. 어머님이 급히 달려오셨어요. 진통이야? 병원 가야겠다. 아직은 괜찮은데.
좀 아프긴 해요. 안 돼. 바로 가자. 늦으면 안 돼. 어머님은 형님을 부축해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민수야, 빨리 차 준비해. 남편을 부르셨죠. 저도 그때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듣지 못하셨어요. 아니, 못 들은 척 하신 걸까요? 빨리 병원 가자. 어머님이 서두르셨어요. 남편도 급히 나갔어요. 영희야, 나 좀 갔다 올게. 여보, 저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닫혔어요. 차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지훈이하고 둘이요. 엄마, 배 아파?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점점 더 아팠거든요. 시아버님이 계셨어요. 영희, 너도 배 아픈 거 아니야?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버님 조금 아파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냐? 내가 전화해 볼게. 아버님이 병원으로 전화하셨어요.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셨나 봐요. 여보, 영희도 배 아프다는데.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애기 곧 나와. 조금만 더 버티라고 해. 하지만 괜찮아. 산파 할머니 부르면 되잖아. 전화가 끊겼어요. 아버님이 난처한 얼굴로 저를 보셨어요. 영희야. 어머니가 조금만 기다리래. 네, 아버님.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가 됐어요. 진통이 점점 심해졌어요. 저는 방에 누워서 이불을 꽉 쥐었어요. 지훈이가 제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엄마, 내가 물 가져올까? 고마워, 지훈아. 3살짜리 아이가 물컵을 가져왔어요. 손이 떨려서 물이 쏟아졌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아버님이 다시 병원에 전화하셨어요. 여보, 영의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진통이 심한 것 같아. 알았어. 순자 출산 끝나면 산파 할머니 부를게. 언제쯤 끝나는데? 저녁쯤? 곧 끝날 거야. 전화가 또 끊겼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어요. 저녁까지 기다리라고요? 진통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5시, 6시, 7시. 아버님이 또 전화하셨어요. 영의 진통이 너무 심해. 지금 당장 와야 할 것 같아. 아직이야. 순자가 아직 못 나왔어.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어머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어요. 아버님이 수화기를 내려놓으셨어요. 영희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괜찮아요, 아버님.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밤 8시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받으셨어요. 남편 목소리였나 봐요. 아버지, 누나가 딸 낳았어요. 아버님이 급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영희가. 네. 아, 영희? 어머니가 산파 할머니 부르신대요. 조금만 기다리래요. 민수야, 영희 상태가 정말 안 좋아. 지금 당장 와야 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밤 9시, 10시, 11시. 저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지훈이가 울면서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엄마. 일어나. 아버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안 되겠다. 내가 구급차 부를게. 아버님. 영희야, 조금만 참아. 곧 병원 갈 거야. 구급차가 왔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뱃속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걸요. 안 돼. 안 돼. 저는 울면서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기.
제발.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지훈이 얼굴이었어요. 엄마, 엄마. 지훈이가 울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모든 게 깜깜해졌어요.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죠. 의사 선생님이 제 옆에 서 계셨어요. 정신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기는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는 소리쳤어요.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어요. 탯줄이 목에 감겨서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요. 진통 시작하고 12시간이 넘었다고 하셨죠? 12시간. 아침부터 밤까지 저는 혼자 버텼어요. 아무도 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제 딸은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출혈이 심했어요. 싫어요. 제 아기 보여주세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간호사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부인, 진정하세요. 하지만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이 오셨어요. 남편도 함께요.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물었어요. 어머님, 제 딸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냥 입술만 꾹 다무셨죠. 어머님, 제가 다시 물었어요. 장례는 어제 치렀다. 뭐라고요? 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치렀어. 작은 절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장례까지 끝났다고요? 어머님, 왜 저를 안 데려가셨어요? 의사가 움직이면 안 된대. 거짓말이에요. 제가 가겠다고 하면 데려갔을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머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목소리 낮춰. 여기 병원이야. 제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목소리를 낮춰요? 남편이 저를 말렸어요. 영희야, 진정해. 당신은 왜 안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14일 밤에 제가 당신 이름 불렀잖아요.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들렸어. 그럼 왜 안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나가 있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어머님은 의도적으로 저를 방치했어요. 형님 출산이 끝날 때까지 저를 혼자 두신 거예요. 한 집에 두 아이가 같은 날 태어나면 한 명이 죽는다. 그 미신을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제 아이를, 어머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어머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순자 출산이 먼저였잖아. 산파 할머니는요? 왜 안 부르셨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거짓말 마세요. 아버님이 계속 전화하셨잖아요. 그만해. 어머님이 돌아서셨어요. 민수야, 가자. 남편이 저를 보더니 따라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병실에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제 딸에게 계속 사과했어요. 닷새 후 퇴원했어요. 시댁으로 돌아가기 싫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자는 딸 낳아서 산후조리 중이야. 조용히 해. 네.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훈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엄마 왔어. 지훈아. 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엄마, 동생은? 동생은 하늘 날아갔어. 왜?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엄마 잘못 아니야. 3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들을 안고 또 울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9월 20일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이랑 지훈이 옷. 엄마 어디가? 지훈이가 물었어요. 응, 엄마랑 지훈이랑 나갈 거야. 아빠는? 아빠는 여기 있을 거야. 어머님이 보셨어요. 뭐 하는 거야? 나갑니다. 어딜 가려고? 어디든 가겠어요. 여기보단 나을 테니까. 애라도 두고 가지 그래. 내가 키울 수 있겠어? 저는 어머님을 똑바로 봤어요. 제 자식은 제가 키웁니다. 어머님은 제 딸 하나 지켜주지 않으셨잖아요. 어머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편이 뛰어왔어요. 영희야, 어딜 가려고? 당신하고는 끝이에요. 영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늦었어요. 저는 지훈이를 업었어요.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에요. 어머니 아들. 제 남편은 제 아이를 지켜줬어야 했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 가지 마.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놓으세요. 영희야. 다시는 이 집에 안 올 거예요. 저는 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엄마 무서워. 괜찮아, 지훈아.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에는 꼭. 저는 그렇게 맹세했어요. 다시는 아무도 제 아이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집을 나온 후 빈민촌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보증금도 없는 월세방이었어요. 한 달에 10,000원. 저는 지훈이를 업고 일했어요.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죠. 벽돌 나르고 시멘트 나르고 청소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지훈이는 제가 일하는 동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서 조용히 놀았죠. 울지도 않고 떼쓰지도 않고. 지훈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 일 끝나면 집 갈게. 응, 엄마. 3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더 마음 아팠어요. 1981년 지훈이가 4살이 됐어요. 또래 아이들은 유치원을 다니는데 지훈이는 못 갔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엄마, 저기 애들 재밌어 보여. 지훈이가 유치원 앞을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지훈이도 가고 싶어? 아니, 괜찮아. 엄마랑 있는 게 좋아. 아이가 눈치를 봤어요.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낼게. 1982년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일거리가 줄었거든요. 겨울이라 공사장 일이 없었어요. 밥을 굽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안 먹어도 지훈이 밥만은 꼭 챙겼어요. 엄마, 이거 밥 먹어. 지훈이가 자기 밥을 나눠주려고 했어요. 괜찮아, 지훈아. 엄마는 아까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이틀째 굶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길에서 쓰러졌어요. 아줌마, 괜찮아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밥은 먹고 다니세요. 애 엄마가 이러면 어떡해요? 그분이 주먹밥을 쥐어줬어요. 이거라도 먹어요. 저는 울면서 그 주먹을 먹었어요. 이웃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애라도 친정에 보내지 그래요? 안 돼요. 왜요? 이러다 둘 다 죽어요. 애를 보내면 제가 버틸 이유가 없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어요. 1983년 지훈이가 5살이 됐어요. 엄마, 나도 일 도와줄까? 지훈이는 아직 어려. 나 이제 5살이야. 컸어. 아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웃었죠. 그래, 우리 지훈이 컸네. 그럼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응. 그때부터 지훈이가 동네 심부름을 뛰기 시작했어요.
5살짜리가요. 1984년 전환점이 왔어요. 저는 1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5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중고 재봉틀을 샀어요. 엄마, 이게 뭐야? 지훈이가 신기하게 봤어요. 엄마가 예전에 제일 잘했던 거야. 이걸로 뭐 해? 이걸로 내 옷 만들어 줄게. 예쁜 옷. 그날 밤부터 재봉틀을 돌렸어요. 지훈이 옷을 만들었죠. 바지 하나, 셔츠 하나. 와, 엄마 대단해. 지훈이가 기뻐했어요. 예쁘지? 응.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아이가 웃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뿌듯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솜씨 좋네. 우리의 옷도 좀 만들어줘요. 네. 아, 네. 그렇게 동네에서 옷수선을 시작했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일거리는 생겼어요. 1985년 시장에 좌판을 펼쳤어요. 동대문 시장에 가서 떨어진 아동복을 샀어요. 비급 상품들이었죠. 실밥 풀리고 단추 떨어지고 그걸 집에서 수선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팔았어요. 이거 새 거예요? 손님이 물었어요. 아니요, 수선한 거예요. 하지만 새 것처럼 깨끗하죠? 정말 그렇네. 얼마예요? 1,000원이요. 싸네. 2개 주세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영희 아줌마네 가면 싸고 예쁜 옷 있어. 지훈이가 7살이 됐어요. 학교에 갔죠. 초등학교.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애들이 놀려. 엄마가 시장에서 일한다고. 저는 지훈이를 안았어요. 지훈아, 부끄러워하지 마. 엄마는 떳떳하게 일하는 거야. 응. 그리고 지훈아. 응? 엄마가 꼭 성공해서 너 좋은 데 보낼게. 엄마, 나는 엄마랑 있으면 행복해. 7살짜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1987년 시장 귀퉁이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2평짜리 점포였어요. 월세는 5만 원이었죠. 비쌌지만 계약했어요. 간판을 달았어요. 영희 아동복. 11년 전명동에 걸었던 그 간판 이름이었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간판 예쁘다. 그치? 엄마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엄마 대단해. 지훈이 덕분이야. 가게가 잘 됐어요. 단골이 생겼고 재봉틀도 2대로 늘었어요. 1988년 지훈이가 10살이 됐어요. 엄마, 나 방과 후에 가게 갈게. 숙제는 가게에서 할게. 그렇게 지훈이는 방과 후마다 가게에 왔어요. 손님 응대도 도왔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밝게 인사했죠. 손님들이 지훈이를 좋아했어요. 아이고, 기특하네. 몇 살이에요? 10살이요. 어머, 엄마 일 도와주고. 착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훈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 일찍 철들게 만들어서. 하지만 고마워. 엄마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1988년 겨울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곧 더 큰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힘든 세월을 버텨왔어요. 지훈이를 업고 혼자서 하루하루를. 이제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년에는 더 잘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1989년 봄이었어요. 드디어 상가 매장을 열었어요. 10평짜리 작은 곳이었지만 제 꿈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간판도 새로 만들었죠. 영희 아동복. 재봉틀 3대, 직원 1명.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네 아줌마가 첫 직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같이 잘해봐요. 매장 오픈 일주일 후였어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매장 앞에 섰어요. 여기가 영희 아동복인가요? 잘 차려입은 부인이 내리셨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김영애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부인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1978년 명동 매장에서 제 아들 돌복 맞춰주셨잖아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 맞아요. 그때 그분. 맞아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명동 매장 문 닫으신 거 알고 너무 아쉬워했어요. 죄송해요. 그때 사정이. 아니에요. 그때 만들어주신 돌복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너무 예뻐서 둘째 돌복도 물려 입혔어요. 부인이 웃으셨어요. 그래서 사장님을 찾았어요. 제가 투자하고 싶어요. 네. 투자요? 네. 사장님 옷은 달라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 옷을 만드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3천만 원 투자할게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3천만 원은 여전히 큰 돈이었죠. 조건은 없어요. 성공하면 갚으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때 돌복값이라고 생각할게요. 부인. 제 명함이에요. 연락 주세요. 부인은 그렇게 떠나셨어요. 저는 명함을 보면서 울었어요. 엄마, 왜 울어? 가게에 온 지훈이가 물었어요. 기쁜 눈물이야, 지훈아. 엄마한테 천사가 나타났어. 그 투자금으로 매장을 확장했어요. 그해 여름이었어요. 어느 날 매장 문이 열렸어요. 영희야. 저는 손이 멈췄어요. 그 목소리를 알아봤거든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이었어요. 거의 10년 만이었죠. 당신 왜 왔어요? 영희야, 나. 지훈이가 제 뒤에 있었어요. 엄마, 저 사람 누구야? 남편이 지훈이를 봤어요. 지훈아. 나 아빠야.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빠? 저 아빠 없는데요.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훈아. 엄마, 저 사람 왜 우리 이름 알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지훈아, 인사해. 예전에 우리 버린 사람이야. 영희야. 뭐하러 왔어요? 그 세월을 한 번도 안 찾아오시더니. 미안해. 찾았어. 정말 찾았어.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서. 거짓말 마세요. 찾으려고 했으면 찾았겠죠.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매장 한가운데서요. 영희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해줄 때까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아, 안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 괜찮아. 들어가 있어. 지훈이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일어나세요. 영희야. 일어나라니까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남편 노릇을 못했어. 알아요. 이제 와서 그걸 말하러 온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요. 영희야. 당신은 그때 어머니를 선택했잖아요. 나랑 우리 딸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하지만 늦었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돌아가세요. 하지만 남편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장 앞에 서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 내가 마음 열 때까지. 평생 기다려도 소용없을 거예요. 괜찮아. 남편은 정말 매일 왔어요. 아침 일찍 와서 매장 앞을 청소했어요. 저녁에는 쓰레기를 버렸어요. 말은 걸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했죠. 엄마, 저 아저씨 왜 매일 와? 지훈이가 물었어요. 몰라. 이상한 사람이네. 한 달이 지났어요.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응?
남편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설거지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그날부터 남편이 매장 일을 도왔어요. 말은 여전히 많이 안 했어요. 2달이 지났어요. 내일도 와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남편이 울었어요. 고마워, 영희야. 고맙긴요. 공짜로 부리는 건데. 괜찮아. 평생 공짜로 일할게. 3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 왜? 맨날 와서 일하잖아. 나쁜 사람은 그렇게 안 해. 그래? 응. 그리고 나한테 빵도 사줬어. 뭐? 학교 끝나고 배고프다고 했더니 빵 사줬어. 맛있었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머쓱하게 웃었어요. 지훈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물어보고 사주세요. 알았어.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정말 한결같이 일했어요. 배송, 재고, 관리, 청소, 격리 보조. 한 번도 의사결정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1993년 어느 날이었어요. 이원단 어때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당신 의견 좀 들어볼게요. 좋은 것 같아. 색감이 부드러워. 그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영희야. 뭐예요? 고마워. 뭐가요? 믿어줘서.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오래 걸렸네요. 제가 당신을 다시 믿기까지. 1995년 큰일이 생겼어요.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입점하시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15년 만이었어요. 백화점 입점 제안을 받은 게 계약서를 쓰는 날이었어요. 공동대표로 하시겠어요? 백화점 담당자가 물었어요. 네. 남편 이름도 넣어주세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영희야, 진짜? 이제는 우리 정말 함께 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해 가을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영희야, 아버지가 위독하시대.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혼자 다녀와요. 같이 안 갈래? 싫어요. 아직은. 알았어. 남편이 혼자 장례식에 갔어요. 돌아와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 영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그리고 민수야, 영희 잘 지켜라. 아버지는 못 지켰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먹먹했어요. 1997년 IMF가 왔어요.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죠. 어느 날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야.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큰형네 한복점이 부도났대. 형님이 보증도 잘못 써셔서. 그래서요.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안 됩니다. 영희야. 전화 끊으세요. 하지만 전화 끊으라고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기를 건네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그래, 영희냐? 17년 만에 듣는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님. 영희야, 우리 좀 도와줘. 큰 집이 망했어. 안 됩니다, 어머님. 뭐? 도와드릴 수 없어요. 영희야, 제발. 어머님, 그때 일 기억하세요? 제 딸 기억하세요? 영희야. 사과부터 하세요, 그날에 대해서. 나는 그냥. 사과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영희야. 당신도 놀랐죠? 제가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은. 아니, 당연해. 당신은 어때요?
도와주고 싶어요? 아니, 당신 생각이 맞아.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셔야 해. 남편이 제 편을 들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정말 변했다는 걸. 고마워요. 당연한 거지. 그날 밤 남편이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영희한테 사과하세요. 그럼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 내가 내 어미한테. 어머니가 영희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잊어버리셨어요? 그건 저는 이제 영희 편이에요. 어머니가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도 못 도와드려요. 남편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정말 괜찮아요? 응.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는 거야. 그날 밤 남편을 안았어요. 고마워요. 제 편 들어줘서. 당연하지. 나 당신 남편이잖아. 이제야 진짜 남편 같았어요. 2000년대가 시작됐어요. 저희 사업은 잘 됐어요. 백화점 2군데 더 입점했고 직원도 10명이 넘었죠. 지훈이는 대학생이 됐어요. 엄마, 나 경영학과 갈 거야. 나중에 엄마 회사 도와줄게. 그래? 고마워, 지훈아. 당연하지. 엄마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대. 그래서? 병원비도 없으시대. 지훈아, 엄마가 왜 할머니를 도와줘야 하는데? 할머니가 엄마한테 잘못했던 거 알아. 알면서도 엄마 보고 도와주래.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그 고생을 하면서도 나를 지켜냈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안 버렸잖아. 엄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엄마 마음이 더 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도 말했어요. 여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 당신이 어머니를 용서하는 게 진짜 승리하는 게 아닐까 싶어. 당신은 우리 어머니랑은 다른 사람이잖아. 하지만 어머님은 제 딸을. 알아, 나도 아니죠. 하지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어머님을 도와줘야 할까? 2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시던 그 순간. 하지만 지훈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지훈이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거였죠. 2005년 봄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님한테 갈게요. 진짜? 남편이 놀랐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양로원 비용만 낼게요.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사과하셔야 해요. 그 정도면 충분해. 우리는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작고 허름한 집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늙은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리자 어머님이 서 계셨어요. 80대가 된 어머님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허리도 굽고 얼굴에 주름도 깊고. 영희야? 어머님. 내가 어떻게.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저한테 따뜻한 말 한 번 안 하시던 분이. 어머님. 영희야, 내가 잘못했어. 내 딸을 내가. 어머님이 우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이 죽인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살리지 않으신 거죠. 그게 그거 아니냐? 달라요. 어머님은 그날 선택하셨어요. 형님을요. 그래, 내가 선택했지. 어머님이 계속 우셨어요. 너무 무서웠어, 미신이. 정말 믿었어, 그 순간에는. 알아요. 하지만 변명이 안 되지. 나는 내 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어머님을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영희야. 양로원 비용 낼게요.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고맙다. 하지만 자주는 못 와요. 아직도 힘드니까. 알아, 내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우리는 어머님을 양로원에 모셨어요. 명절에만 찾아뵀어요.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영희야, 미안해.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 2010년 겨울이었어요. 양로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위독하세요. 우리는 급히 달려갔어요. 병실에 어머님이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 남편이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왔구나. 네, 어머니. 영희는? 여기 있어요, 어머님. 제가 다가갔어요. 어머님이 저를 보셨어요. 영희야. 네, 어머님.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그런가요? 그래, 나는 손주 하나 살리려 손주 하나 죽였지만 너는 내 자식을 지키려고 온 세상이랑 싸웠잖아. 내가 틀렸어, 완전히. 어머님. 영희야, 행복하게 살아라. 부탁이야. 네, 어머님. 그리고 내 손주. 지훈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어머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남편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잡해서였어요. 미워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속이 시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엄마, 괜찮아? 지훈이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할머니 용서한 거야? 글쎄, 용서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냥 놓아준 것 같아. 그것도 용서 아닐까? 그런가? 지훈이가 웃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왜? 나 같았으면 못했어. 할머니 도와주는 거. 지훈이 덕분이야. 아니야.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엄마를 믿을 수 있었어. 저는 아들을 안았어요. 고마워, 지훈아.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저는 70이에요. 아들 지훈이는 47이고요. 손주들도 있죠. 2명이나. 남편은 여전히 제 옆에 있어요. 여보, 차 한잔 할까? 그래요.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셔요. 지난 세월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그러게요. 후회하는 거 있어? 후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없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나도 비록 멍청한 짓 많이 했지만 결국 당신 옆으로 돌아온 건 잘한 것 같아. 당연하죠. 비록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요. 우리는 웃었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지훈이를 두고 갔다면, 시댁에 계속 있었다면,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저는 제 아이를 지켰어요. 혼자서 힘들게 하지만 끝까지. 그게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미신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누군가를 포기하는 마음. 누군가를 지켜내지 못하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이죠. 저는 제 마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도 행복해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탄생했어요. 50년 전 대한민국의 어느 며느리, 그분은 결국 이겼어요. 미신이 아니라 사랑으로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묵묵히 견디고 이겨낸 분들이요.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시집살이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분들, 자식 때문에 버티는 어머니들, 가족을 위해 싸우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은 강인합니다. 여러분은 이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곳, 사연의 들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